지난 시간에 기본 게임 룰은 다 만들었습니다. 딱 시작할 때, 스타트할 때 선인장 나오는 것도 만들었고요. 예, 어렵지만. 이제 선인장 만드는 것, 선인장도 만들었고, 게임 속도를 좀 올려야겠다. 1.5 정도로. 자, 선인장 만들고, 충돌하고, 게임이 이 상태가 지금 시작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클릭하면 그때부터 시작하고, 그때부터 선인장도 생성되고요. 자, 그런 부분도 게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면 숫자 증가하는 것까지 만들었어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의 기본 틀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게임 자체는 이걸로 완성된 거예요. 이걸로 바로 빌드에서 만들면 끝납니다, 사실은. 이제 진짜 이제 게임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나머지 작업도 필요하죠. UI도 필요하고 사운드도 필요합니다. 이제 그 부분 빠져 있어요. 즉 데코레이션 부분들을 할 거예요. 로직적인 부분은 여기서 끝났고 그다음부터는 데코레이션 하는 부분들을 할 겁니다. 이건 굉장히 간단해요. 이건 리소스 만드는 시간에 오래 걸리는 거지 그 외에 작업은 그리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유니티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부터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이제 거의 폴스타에 거의 끝나가고 우리가 이제 초반을 넘었으니까 좀 빡시게 갈 겁니다. 빡시게 가도 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습까지는 안 하더라도 충분히 복습해오고 그랬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자, PT를 키고요. 이제 다오고 이제 우린 UI 부분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교재를 펴고 자, 게임 시작하고 저 불값들이 플래그가 왜 있는지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그 게임 오버 시키는 방법, 게임 오버가 되면 싱글톤을 이용해서 다른 데서는 게임을 다 멈추는 방법, 그다음에 그 선인장이 지나가다가 자기 자신이 엔드라는 플래그를 보고 자기 멈춘다 이런 것까지 다 했습니다. 우리 전부 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코드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 조금 이제 복잡한 걸 할 겁니다. 연출을 하나 할 건데요. 복잡한 거 하고 간단한 연출을 하나 넣을 거예요. 자, 게임이 부딪혔어요. 제 선인장이 부딪혔어. 자, 연출을 하나 넣고 싶어. 물론 사운드도 넣어야 되겠지만 사운드 우선 빼고요. 연출을 넣어서 뭘 하고 싶냐? 카메라를 세이크를 하고 싶어요. 이펙트가 들어갑니다. 즉 부딪혔어. 그러면 부딪히면 삐링 하고 이제 새가 떨어져 죽는데 좀 더 연출을 넣고 싶어. 그래서 부딪힌 순간 카메라를 살짝 흔들어 주고 싶어요. 자, 카메라를 흔든다는 거는 카메라의 위치를 변경한다는 뜻하고 같습니다. 카메라 위치를 바꾸면 카메라 위치가 오른쪽으로 가면 얘 화면은 왼쪽으로 가겠죠. 반대로 가면서 카메라를 흔들어 줍니다. 자, 우리가 카메라로 쉽게 해서 휴대폰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건 똑같아요.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자, 우리 갑자기 세이크 효과를 주고 싶어. 그럼 너 보고 움직이라고 안 하죠. 세상 보고 움직이지 안 하죠. 카메라를 흔들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카메라를 움직이는 걸 넣을 건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카메라를 이동하거나 카메라를 회전시키거나 어떤 값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사실 수학이 필요해요. 그래서 카메라를 1초 동안 위로 올라가. 지금 우리 캐릭터 움직이는 것처럼 1초 동안 위로 올라가. 이건 쉬워요. 근데 1초 동안, 0.5초 동안 위로 올라갔다가 0.5초 동안 내려갔다가 다시 0.5초 동안 올라갔다가 0.5초 동안 내려가거나 이렇다면 코드가 좀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속도로 계속 가는 건 편하지만 if만 하면 끝나지만 여기서 0초에서 0.5초까지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도착하면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간다. 즉 진동을 준다는 건데 사이클을 주는 건데 이런 것들을 원래 구현할 수도 있지만 코드로 간다면 구현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걸 이용하면 수학적인 내용들이 수학까지는 아니라 산수적인 내용들이 필요해요. 수학은 아닙니다. 우린 지금 수학까지 절대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다 머릿속에 우선 이제 어떤 수준까지 돼야 되냐면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코드로 대충 if문 몇 개가 구현되어 있겠다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시간이 0.5초가 되면 위로 올라가다가 0.5초가 되면 내려가고 이거 우리는 많이 하는 건데 하다 보면 이제 코드가 많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할 수 있도록 SS토어에 에셋들을 만들어서 누가 올려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한 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쓰면서 변환 같은 거 하면서 많이 쓰면서 변화합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되어 있냐면 세이크바는 있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등속도 운동을 해요. 그래서 속도를 1초마다 1씩 간다 라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1초마다 1씩 가요. 이걸 내가 캐릭터가 아니라 이제 캐릭터가 움직이는 거는 캐릭터도 어차피 오브젝트죠. 오브젝트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하시겠죠? 오브젝트가 이해한다는 개념은 캐릭터뿐만 아니라 선인장이 이동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개념으로는 UI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UI도 역시 똑같이 업데이트문에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이쪽 UI도 쭉 갈 겁니다. UI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화면 슬라이드 같은 거 딱 만들었으면 UI를 움직이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어. 뭐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셨을 테니까 UI를 이렇게 업데이트문을 이용해서 만들었어. 멋이 없어. 이게 문제입니다. UI를 등속도 움직이면 멋이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11번가라든지 구글이나 네이버 가면 배너 광고가 있는데 배너 광고할 때 쓱 이렇게 움직이나요? 아니죠. 싹 갔다가 멈추고 싹 갔다가 멈추고 합니다. 즉 가속이 붙었다 감속, 가속 붙었다 감속, 가속 붙었다 감속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구현할까? 뭐 쉽게 해서 속도가 이런 것들 구현할 때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다시 감속을 한다라든지 즉 가속과 감속이 들어가요. 그럼 뭐가 들어가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사인, 코사인, 로그가 나옵니다. 여기서 가속해다가 감속하는 가장 좋은 그래프는 로그 그래프예요. 로그 그래프가 쓱 올라갔다가 쓱 끝에 멈추죠. 반대로 지수 그래프는 싹 내려갔다가 끝에선 거의 멈추죠. 이 함수를 그대로 이용하면 움직임을 싹 인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밑에 x값을 내가 대단하지 않으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x값을 시간으로 두고 y값을 이동으로 둔다면 싹 이동했다가 천천히 이동하는 효과도 만들 수 있죠. 이게 지수 함수를 이용합니다. 반대로 올라가는 거는 로그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구현할 때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구현을 합니다. 대부분이. 이게 기본 정석 방법이에요. 그런데 역시 귀찮고 힘들죠, 여러분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코드들이. 여러분들이 이거 관련된 코드를 인터넷에 블로그에 찾든지 구글에 찾는 것처럼 누군가가 이거 어차피 많이 쓰는 거야. 맨날 많이 써. 이런 것들 많이 써. 그래서 모아놔서 그들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걸 무료로 제공하는 코드들이 있어요. 어디에? 에셋스토어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찾으려면 그러면 야, 이런 코드가 필요해. 나 이제 이런 움직임, 이동에 대해서 수학적 함수와 해서 가속을 하든가 감속을 하든가 멋있게 만들고 싶어. 특히 UI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UI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UI는 멋이 없어요. 근데 싹 날랐다가 싹 사라진다든지 이렇게 가속이 붙어서 감속된다든지 이런 게 UI가 굉장히 멋있어요. 뭐 우리가 이걸 에이밍성도 마찬가지예요. 주먹질을 할 때 등속도로 오는 주먹질은 멋이 없어요. 주먹도 가속 붙었다가 끝에 감속이 딱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 멋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걸 검색하고 싶어. 이런 코드를 검색하고 싶어. 그럼 이름을 알아야 돼요. 키워드를 알아야 돼요. 이제부터.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트윈이라고 합니다. TWEEN에서 이런 움직임들을 값에 두 개의 값 사이의 값을 변화시키는 방법 내에서 이 공식들을 모아놓은 게 죄송합니다. 이 공식들을 모아놓은 걸 트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티 SS도에 가면 트윈 관련 코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료도 있고요, 유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유니티로 게임할 때 트윈을 사용하는 건 거의 필수적인 용도입니다. 다양한 용도에 굉장히 많이 써요, 트윈은. 뭐 UI 연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연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세이크를 하고 싶은데 수학적으로 풀 수는 있지만 역시 트윈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트윈을 쓸 거예요. 자, 그래서 SS토어에 들어갑니다. 자, 있어 보려면 컨트롤 9를 누르면 SS토어가 열립니다. 컨트롤 숫자 9입니다. 아니면 윈도우에서 SS토어를 선택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SS도 딱 열리는데요. 여기서 뭘 할 거냐? 자, 트윈이라는 걸 써볼게요. TWEEN. 그 짝 보면 수많은 트윈들이 존재합니다. 뭐 트윈, UI 트윈, 비주얼 트윈, 뭐 두 트윈, 제일 많이 쓰는 두 트윈도 있고, 뭐 D 트윈, 뭐 U 트윈, 호 트윈 다 있어요. 각각 다 비슷한 거지만 자기만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 다 트윈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걸 써도 되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거 가장 디폴트한 걸 써볼게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여기 없네. 자, 앞에 걸 지우고 iTwin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첫 번째 iTwin 무료입니다. iTwin 스크립트가 있어요. 옆에 보면 다른 가지 평가가 6명, 100명인데 이거는 혼자 평가가 2,500이에요. 제일 많이 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iTwin을 보고 자, 다운받기나 여러분 혹시 블로그 누를 수 있어요. 다운받기 있을까요? 블로그 저는 다운 받아놨으니까 하고 임포트를 합니다. 자, 그럼 플러그인 폴더가 생기면서 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샘플 씬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이제 SS에서 뭘 받으면 디폴트로 샘플 같은 거 만들어 놓습니다. 자기들이 매너 좋게. 그 샘플 씬을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서 플레이를 시켜보면 자, 이런 식으로 밑에 움직임이 저렇게 구현할 수 있는 게 트윈입니다. 밑에 움직임을 보면 알겠지만 선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연출처럼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도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각도를 이제 회전시킬 수는 있을 거예요. 시간에 의해서 값을 증가시키면 되죠. 근데 이건 어떻게 움직여요? 약간 딱 움직이면 약간
딱 그 약간의 준비 동작 들어가면 확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이 멋있는 거예요. 이런 세련된 연출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학적 계산들이 많이 필요해요. 요령도 필요하고. 하지만 트윈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이런 연출들을 멋지게 할 수 있어요. 즉 세련되게 할 수 있어요. 도는 것도 탁 멈추거나 빙 도는 게 아니라 약간 있다가 탁 돌고 약간 멈추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다 만들어집니다. 이런 트윈들이 이런 걸 다 트윈이라고 하는데 이런 트윈들이 코드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 방법은 우리가 이걸 뭐 배우려고 하면 또 한창 더 들어가야 되니까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만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 원래 씬을 돌아와서요. 자, 버드 스크립트를 엽니다. 충돌했을 때 우리는 카메라 세이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했을 때를 아는 거는 버드가 알죠. 그래서 버드 스크립트를 엽니다. 에이트 스크립트 열면 버드가 열리죠. 그러면 보면 여기에 선인장과 부딪혔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세이크하는 연출을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세이크하는 연출을 넣는 방법입니다. iTin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트윈도 사용 방법이 다 비슷비슷하긴 해요. 자, iTin 넣었으니까 iTin 치면 나옵니다. iTin.sake가 있습니다. 세이크 포지션, 세이크 로테이션, 세이크 스케일이 있어요. 지금 세이크 포지션은 마치 위치를 움직이는 거고, 세이크 로테이션은 회전을 움직이는 거고, 세이크 스케일은 스케일 자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스케일 자체 와 킥하면 여러 가지 연출이 되죠. 지금은 포지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세이크 포지션. 그러면 가로를 치면 이제 뭐가 다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옆에 건 타겟하고 해시태블에 아규먼트가 들어가는데, 인자가 들어가는데 위아래 바꾸면 타겟하고 움직일 양하고 시간 나옵니다. 즉 타겟은 뭘 움직일 거냐, 그 다음에 어마운트는 얼마만큼 움직일 거냐, 타임은 몇 초만큼 움직일 거냐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런 값이 나오면 다 이런 식으로 바뀐다, 이런 식이 기본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요소들이 다 있죠. 그래서 뭘 움직일 거냐, 자 정의합시다. 이제 뭘 움직일 거냐, 카메라죠. 자, 여기 카메라가 없죠? 타겟이 있죠? 이제 이 부분 직접 해보세요. 자, 카메라를 여러분들이 시간하고 움직이는 양도 외부에 조정하는 게 더 좋겠죠? 시간과 움직일 양을 외부에서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서 저게 선인장과 부딪혔을 때 카메라를 흔들도록 연출을 추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는 지금 코드 다 가르쳐 줬어요. 해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세 부딪히나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카메라 잠깐 움직이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카메라 지금 0.5초 동안 0.1만큼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출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연출 넣는 코드는 저기 한 줄이면 됩니다. 자, 해보세요 직접. 했던 내용 그대로 가요. 자, iTin에 세이크 포지션의 함수 사용한다. 여기까지 나왔죠? 가로 열면 뭘 넣을지 나온다 그랬죠? 자, 가로 열었는데 타겟하고 해시탭을 넣으래. 물론 해시탭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화살표를 내립니다. 아까 보여줬던 거는 요거였습니다. 자, 세 가지만 넣으면 된대. 뭐? 이 설명, 영어 설명 꼭 보라 그랬죠? 랜덤 세이크 한다 뜻 나와 있습니다. 랜덤 세이크용 함수라는 거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 오브 타겟, 당연하지. 무엇을 할 건데?가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자, 타겟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팩터 3, 우리가 했던 거죠. 어마운트, 양. 얼마큼 움직이냐. 제가 설명 드린 겁니다. 방금 5분 전에 설명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타임, 몇 초 한다. 자, 근데 내가, 자, 세 개가 이제 생각해봤어요. 타겟, 무엇을, 그럼 뭐가 나온다 그랬죠, 항상? 퍼블릭으로 받는다 그랬죠. 이거 지금 이해 못하면 우리 4주 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매주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딱 갖다 놓고 타겟인데,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모르면 말씀드릴게요. 답 없습니다, 더 이상은. 그럼 5주째, 6주째, 7주째 때도 답 없어요. 이거 지금 4주 내내 매주 얘기하고 있어요. 매주 강조하죠. 자, 잘못하고 있는 거 다 이렇게 여기 딱 켜놓고 첫 번째, 버드를 넣어야지. 버드 넣으신 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뭐를 움직인다 그랬죠? 카메라를 움직인다 그랬죠.
카메라를 움직이는데 왜 거기 버드가 들어가죠? 얘기 드릴게요.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계속 지난주에서 또 똑같이 지적질하는 거 지금 잔소리하는 겁니다. 유니티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유니티 사용 방법을 몰라. 이러면 제가 도와줄 거예요. 생각을 안 해. 하기 싫어. 그럼 난 못 도와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내가 움직인다. 설명 다 드렸죠. 카메라를 움직여. 오케이, 그러면 카메라를 움직여 치면 되는데 카메라를 움직이라고 얘기했는데 새를 움직이라고 쳐버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더 이상. 저는 말씀 다 답변 드렸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해야 돼요. 무엇을 움직일 거냐. 얘는 무언가를 움직이는 함수야. 무엇을 움직일 거냐. 타깃이라고 적혀있죠. 무엇을 움직여? 카메라를 움직여. 근데 카메라가 여기 이게 카메라 클래스인가? 아니지. 새 클래스잖아요. 그럼 카메라를 움직여. 카메라를 받아와야 됩니다. 받아오는 방법 다 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어떻게 받아와? 퍼블릭으로 빼서 드래그 앤 드롭하면 된다. 라는 거 맨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다시 해볼게요. 다시. 자, 여기까지 있는데, 오케이. 그럼 카메라 받아오면 되겠다. 퍼블릭. 자, 카메라를 받아오는데 카메라가 뭐지? 역시 게임 오브젝트죠. 웬만하면 다 게임 오브젝트니까.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 받아오면 되겠다. 카메라. 카메라 객체를 여기다 받아온다고 가정하고 코드를 우선 짜놓고 카메라 객체 받아왔어. 그러면 타깃이 뭐가 되지? 카메라가 됩니다. 이때 드래곤 드랍 안 하면서 설정 안 되죠, 당연히. 카메라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양, 어마운트. 얼마만큼 움직일 건데? 그건 내가 얘기했죠. 외부에서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외부에서 지정한다. 역시 프로퍼티로 뺍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지정한다. 올라가서 퍼블릭 뭘 받을 거야? 벡터 3. 그렇죠? 그래서 얼마큼 움직일까? 이름은 여러분 정하면 되죠. sake amount. 자, 벡터니까 기본값 안 넣고 나중에 밖에서 설정할 거예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몇 초 동안 움직이냐. 값 3개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둘 다 뺀다 그랬죠. 그러면 퍼블릭 시간은 플로트형이니까 플로트 sake time. 오케이, 이러면 카메라 sake amount, sake time 세 개 다 밖에서 받을 수 있겠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 넣고요. 두 번째 sake amount, sake time. 끝입니다, 이게. 나머지 값을 외부에 설정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그냥.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여러분, 지금 제가 어려운 거 보여줬나요? 새로운 거예요? 우리 4주 동안 맨날 했던 거잖아요. 함수 앞에 이것만 함수만 맨날 바꾸는 거지 넣는 건 이제 익숙해질 때도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거 해야 되잖아, 우리. 자, 저장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4주, 5주 지나고 10주가 지나도 유니티 이제 키고 코드 따라 치세요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 갑니다. 그러면 스크립트에 생겼을 거예요. 자, 카메라 넣는 자리가 있죠. 첫 번째. 그러면 뭘 넣냐? 메인 카메라 여기 있으니까 이 카메라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sake amount. 이제 양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1은 너무 크니까 0.1, 0.1 할게요. sake time 1초가 너무 크니까 0.5초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설정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 누를게요. 자, 그래서 붙이면 멈추는 걸, 진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거 답니다. 이 정도는 이제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카메라 연출 추가했습니다. 자, 죽었을 때 카메라 연출하는 방법부터 배워왔어요. 트윈을 이용해서. 물론 더 많은 기능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트윈 쪽에 더 연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쓰는 코드하고 약간 달라요. 좀 더 편하게 했어요. 자, 이제 오디오를 추가할 겁니다. 사운드를 소리를 추가할 건데요. 첫 번째 점프 사운드를 추가할게요. 자, 사운드라는 개념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사운드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사운드니까. 사운드는 현실이랑 똑같아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말하는 사람,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듣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사운드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두 개가 있어야지만, 객체가 두 개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사운드가 재생이 됩니다. 자, 사운드가 화면에 물체가 100개가 있어요. 물체가 다 총을 쏴. 그래서 그 총들이 다 총소리가 나요. 그럼 소리를 내는 거는 100개입니다. 근데 게임에서 사운드를 듣는 거는 몇 개일까요? 하나입니다. 항상 하나예요. 게임에서 우리는 사운드 하나가 들어가지고 사운드 재생하는 거지 열 몇 개, 몇백 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FPS를 한다면 플레이어가, 즉 카메라가 사운드가 재생될 거고, 뭐 RPG를 한다면 다른 게 다 될 거예요. 자, 우리 게임에서 사운드를 듣는 객체는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보통은 카메라가 플레이어 일체이기 때문에 2D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카메라가 사운드를 듣는 객체가 됩니다. 대부분. 왜냐면 우리는 게임을 보는 걸 카메라를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기준으로 사운드가 재생되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돌아가서 카메라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사운드 오디오 리스너라고 달려 있습니다, 항상. 카메라는 오디오 리스너라고 달려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많이 실수한 거 알려줄게요.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들 오직은 안 하고 봐도 됩니다. 그냥 보면 돼요. 크리에이트에서 카메라를 하는 게 더 추가했어요. 그러면 실행하면 밑에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뭐라고 뜨냐? 가보면 오디오 리스너가 2개다. 그래서 이거는 고쳐야 된다라고 에러는 아니지만 그냥 경고성 메시지로 뜹니다. 왜? 카메라가 만들면 얘도 새로 만든 카메라도 디폴트로 오디오 리스너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얘를 꺼줘야지만 저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오디오 리스너는 항상 하나만 활성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재생하는 거는 몇십 개도 몇백 개도 상관없어요. 듣는 놈은 하나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각자 내 목소리 듣고 있지만 여러분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 중심으로 사운드 듣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디오 리스너는 안 만들어줘도 돼요. 디폴트로. 예, 카메라 삭제해주고. 오디오 리스너는 카메라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럼 나머지는 사운드 재생만 해주면 됩니다. 왜 이걸 얘기해주냐면 어떤 분들이 카메라가 건들고 잘못해서 오디오 리스너를 꺼버렸어. 게임이 사운드가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게임을 갑자기 뮤트, 음악 끄는 기능을 하려면 소리를 끄고 싶어요. 그런 거 옵션이 있죠, 그렇죠? 소리를 끄고 싶어. 그러면 소리를 재생하는 애들을 끌까요? 듣는 애를 끌까요? 듣는 애만 끄면 되잖아요. 소리를 끌 때는 메인 카메라에 오디오 리스너 컴포넌트를 꺼버리면 소리가 뮤트가 됩니다. 거기서 무슨 소리 재생해도 듣는 애가 없으니까 소리가 무음이 되는 거예요. 게임 중에 무음 모드라는 건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재생하는 애들을 끄는 게 아니에요. 듣는 애만 기능을 막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켜주면 다시 재생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거예요, 오디오 리스너는. 자, 그럼 재생하는 걸 할게요. 자, 그럼 재생하려면, 자, 오디오를 재생하려면 오디오 파일이 있어야 돼요. 이걸 오디오 소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뭘 재생할 거냐,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새를 누르면 점프하면 점프 사운드를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새한테 가겠죠. 버드한테 갑니다. 자, 그럼 add 컴포넌트를 해요. add 컴포넌트 가서 오디오가 가면 쭉 있습니다. 오디오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거의 안 쓰고 오디오 소스만 씁니다. 오디오 소스를 눌러줘요. 오디오 소스를 하면 오디오가 재생된다는 거예요. 재생할 오디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클립이 있죠, 여기다가. 오디오 클립에다가 재생할 오디오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한 리소스를 가보면 사운드 폴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프 사운드가 있어요. 자, 점프 사운드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재생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사운드가 탁 재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가 점프할 때 사운드가 나오는 건 아니죠, 지금. 왜냐면 재생하자마자 사운드가 재생돼요. 왜냐면 이거 중에 기본적인 옵션인데 사운드를 달면 이 오브젝트가 생성될 때 사운드가 재생되도록 되어 있어요. 디폴트가.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죠. 자, 첫 번째, 재생할 때, 시작할 때 사운드가 재생되는 부분을 끕니다. 디폴트로 체크되어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Play on Awake. 말 그대로 켜질 때 사운드 재생하라. 플레이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걸 끕니다. 왜냐면 켜질 때 사운드를 재생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점프할 때 라는 코드가 있죠. 점프할 때 이 오디오 소스를 플레이 해주면 됩니다.
이걸 개념이라고 그래요. 이걸 사운드 재생할 때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코드에 가서 점프 될 때 여기가 적을 떼면 여기 클릭하면 여기가 점프하는 코드죠. 이 부분 점프하는 코드입니다. 점프하는 코드에다가 내용을 추가합니다. 오디오 소스를 재생할 거예요. 자, 그래서 get component,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를 갖고 옵니다. 오디오 소스. 그래서 가보면 플레이, 플레이 원샷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플레이를 눌러볼게요. 자, 이 내용은 이제 알겠죠?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를 갖고 와서 플레이 시킨다 라는 함수입니다. 말 그대로 그거예요. 우리가 영어 계속 하지만 영어 거면 그대로 get component 오디오 소스 플레이 그대로예요. 진짜로 영어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저장하고요. 이거만 내용 추가하고 플레이를 시켜볼게요. 그럼 점프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운드가 재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는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방금 누가 재생했는데 이건 두 번째 건 데스. 죽었을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자, 미션입니다. 죽었을 때 이 죽음 사운드를 재생하도록 해보십시오. 참고로 버드에다가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버드에다 붙이면 오디오 소스가 이미 컴포넌트 있죠? 그 오디오 소스를 여기다 하나 더 붙이고 재생하면 점프 사운드가 재생되지 데스 사운드가 재생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죽음을 체크하는 부분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데스 플레이 버드 말고. 우리 지금 클래스 몇 개 없어요. 또 뭐겠어요? 그쵸? 거기다가 죽는 사운드를 추가해 보십시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해보는 거 알죠? 오케이, 함수 이름을 알았어. 이건 내가 알려줬으니까. 아, 선생님이 알려줬으니까 함수 이름을 알겠어. 그럼 어떻게 쓰지? 가로쳐보면 나온다 그랬죠? 가로쳐보면 항상 나오죠? 자, 클립 앱 포인트니까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다 예상할 수 있죠? 하나는 클립이고 오디오 클립이고 어떤 거 재생할 거냐고. 두 번째는 위치.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상식적으로 내가 함수를 만들어도 저렇게 만들지 않겠어요? 오디오 클립 앱 포인트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부터 생각하는 거 그대로 코드를 짜는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 가야 돼요, 이제는.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클립은 뭐야? 죽었을 때 사운드니까 여기가 데스겠죠. 위치는? 자, 위치는 이제 2D 게임이니까 위치가 없죠,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냥 000이 합니다, 그냥. 그래서 U, 벡터, 새로운 위치를 만든다. 0, 0, 0. 이게 죽었을 때 사용됩니다. 위에는 오디오 소스를 사용하는 방식이었고 밑에는 클립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밑에도 역시 이제 클립이 두 개가 있으니까 똑같이 할 수 있죠. 통과했을 때는 역시 오디오 그대로 가면 되죠. 소스, 플레이, 클레임 포인트. 이번엔 뭘 재생해야 됩니까? 골. 맞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역시 이번엔 벡터 000이 하는데, 자, 하나 요령을 알려줄게요. 벡터 000은 워낙 많이 써가지고 미리 정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벡터 3.0라고 해도 같은 겁니다. 000 벡터 새로 만들 수도 있고요. 벡터 3.0라고 해도 위에 거하고 똑같은 걸 똑같이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저장해보고요. 플레이 한번 해봅시다. 자, 플레이에서 죽을 때 사운드 제대로 나오는지, 통과할 때 사운드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왜 중간 통과한 소리가 아무도 안 들려? 다 그거 시간 간격이나 속도 여러분 마음대로 조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게임 맞춰서. 뭐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한다든지 빠르게 하거나 하면 됩니다. 속도가 약간 빠르면 좀 더 쉬워져요, 오히려. 제 칵투스를 선택해서요. 프리팹에 칵투스 선택해서 속도가 마이너스 1 돼있는데 마이너스 2나? 그러면 이런 거 하면 좀 더 편합니다. 게임 매니저에서 시간을 좀 더 스폰 타임을 늘리고 하면. 난이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뭐 코인 먹는 소리 나오나요? 안 나와? 나와요. 나오지. 근데 죽어요. 예. 그거는 속도, 저게, 나무 움직이는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해보세요. 지금 나무 움직이는 소리가 칵투스가, 자, 여러분, 프리팹에 칵투스 선택하면 마이너스 1일 거예요. 이거를 좀 편하게 난이도 쉽게 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정도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랜덤 인값도 조정하고, 자, 마이너스 3 정도 바꾸고, 맥스, 마이너스 1, 근데, 자, 0에서 1 사이. 난이도를 여러분 한번 조정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 조정하라고 볼 때 빼놓은 거잖아요. 소리 나는 게 맞나? 자, 여러분. 자, 게임의 난이도 조정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그때 다 고치면 되는데. 자, 첫 번째, 게임 매니저에 가서 우리 간격을 좀 조정할 겁니다. 간격을, 지금 스폰 타임이라고 간격이 있는데, 이거를 3초로 돼 있는데 너무 길어요. 이걸 1초로 바꿔볼게요. 스폰 타임 우선 1초로 바꾸시고요. 그러면 좀 더 조밀하게 나올 겁니다. 그럼 더 어렵지 않냐? 3초가 너무 길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칵투스에 가서 속도를, 스피드를 마이너스 3, 랜드 맥스를 1, 랜드 민을 0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이게 랜드 맥스하고 민은 랜덤으로 위아래로 얼마큼 범위라는 거였죠. 그래서 너무 바닥에 내려가면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 위쪽에서만 움직이도록 바꿨고요.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했습니다. 속도를 빠르게 하면 좀 더 쉬워요, 게임이. 자, 그렇게 하면 이 정도 값이 제가 해본 건 적당한 값이고요. 여러분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하게. 그러면 이렇게 되죠? 1초 간격으로 나오면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좀 더 쉬울 겁니다. 나요? 네, 소리 띠링 들리네요, 어디서? 나요? 소리가 띠링 들리는데? 소리 나죠? 네. 아이고, 쉽게 해도 내가 지금 2개를 못 넘기네. 테스트할 때는 10몇 개씩 넘겼는데. 오케이. 자, 여러분, 다음 거 나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화면 UI를 만들 거예요. 오케이. 자, UI를 만들기 위해서 UI는 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우선 폴더로 쓸 게임 오브젝트 하나 만들게요. 크리에이트 빈 오브젝트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empty 하나 만들고요. 이름을 GUI라고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위치를 00으로 바꿔주십시오. 항상 화면에 안 보이는 기체들 하더라도 위치가 00인 게 좋습니다. 자, GUI에서 00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레디 UI부터 추가할게요. 게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탭하면 이제 시작된다. 뭘 할 거냐면, 자, 지금 딱 플레이 누르면 이게 게임 플레이 중인지 뭐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 거냐면 지금 플레이 중이 아닌 게임 스타트 화면 같은 걸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스타트 화면 만들었어요. 그럼 터치가 되면 우리 게임 스타트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없애줘야겠죠. 근데 그냥 없애지면 멋이 없죠. 그러니까 하면 툭 꺼지게 할 수도 있지만 제일 쉬운 방법은 툭 꺼지게 하는 거지만 뭘 할 거냐면 뭐 알파를 먹여서 쓱 날 없앤다든가 이런 연출을 넣어 볼 거예요. 자, 그럼 우선 그 UI부터 등장하게 해야겠죠. 자, 리소스로 갑니다. 자, 그럼 텍스처의 스프라이트 쪽인데요. 레디하고 레디 이미지가 있어요. 자, 레디를 GUI에 올리고요. 그럼 화면 레디 나옵니다. GUI 이미지도 GUI에 올릴게요. 이렇게 2D 이미지를 그냥 올려버리면 이런 식으로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스프라이트 렌더러라는 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면서 화면상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레디를 선택하고 위로 올리면 화면상에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리고 밑에 레디 이미지도 적당한 위치로 옮겨줍니다. 자, 레디 이미지를 옮겨주면 되는데 뒤에 있으니까 얘를 앞으로 좀 옮길게요. UI 앞으로. 자, 그래서 이 바닥보다 앞으로 오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도 이렇게 되죠. 자,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크기를 키워줄게요. 크기는 스케일로 조정하면 됩니다. 스케일로 한 3, 3. 너무 크다. 2 정도 줄이고요. 겟 레디도 스케일을 한 2 정도로 해줄게요. 앞으로 뒤로는 그냥 옆으로 앞에 뒤로는 Z 값을 바꿔주면 돼요. 그럼 앞으로 나오나 뒤로 나오면 될 겁니다.
자, 적당한 위치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를 시키십시오. 되셨나요? 자, 그래서 플레이 눌러보면 자, 이 화면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앞에 UI가 있죠? 이렇게 되면 자, 즉 이제 기본 시작하기 전에 UI가 있는 건 나왔어요. 자, 두 번째 단계 클릭하면 이 UI를 사라지게 할 겁니다. 자, UI를 사라지게 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저 레디 오브젝트를 스프라이트 렌더를 끄든가 레디 오브젝트 자체를 꺼버리면 사라지겠죠. 그러면 시작할 때 이걸 딱 꺼버리면 툭 사라지죠. 멋이 없습니다. 그렇죠? 멋이 없습니다. 자, 물론 이게 제일 쉬워요. 사라지게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우선 멋대가리 없는 것부터 우선 만들어 보고요. 멋이 없는 것부터 만들어 보고 그냥 멋있는 거 만들어 볼게요. 자, 멋대가리 없는 거 그냥 이 오브젝트를 끄면 사라지니까 꺼버릴 겁니다. 자, 그러려면 자, 게임을 시작하는 부분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게임 매니저의 맥토스. 자, 게임 매니저에 보면 이거 제일 처음에 이 부분이 세개 중력 적용하고 선인장 생산 이 부분이 시작하는 부분이죠. 자, 이게 맨 처음 시작 때 이게 우리가 주석을 달면 시작, 게임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게임 시작 부분입니다. 여기다가 뭘 할 거냐? 저 오브젝트를 끄게 할 겁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저 오브젝트 두 개를 끌 거예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뭐부터 생각해야 되죠? 아니, 마우스 클릭은 이미 됐잖아. 오브젝트를 끈다고 했죠.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예? 그렇죠. 타겟부터 받아와야지. 무엇을 끌 거냐? 지금 이 상태에서 무엇을 끌 거는 할 수가 없잖아. 저거는 내 객체가 아니잖아. 이거 지금 10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패턴이에요. 뭘 하려면, 다른 오브젝트를 뭘 건드리려면 무엇을 할 거냐? 즉, 타겟부터 받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거, 자, 오브젝트 끌 거예요. 어떻게 할 거면 다음에 타겟부터 받아와야 됩니다. 라는 게 상식인 거예요, 이제는. 타겟부터 받아와야겠죠. 자, 무엇을, 항상 얘기하면 무엇을 하면 타겟입니다. 타겟을 받아오려면 퍼블릭으로 받아온다. 상식 중에 상식이에요, 이제는. 이거 계속 했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요. 자, 타겟을 받아옵니다. 무엇을? 자, GUI잖아요. GUI는 지금 우선 두 개가 있어서 GUI를 꺼버릴 수도 있지만 GUI에 딴 것도 있으니까 우선 이 두 개만 끌게요. 그래서 레디하고 레디 이미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온다. 그러면 퍼블릭 뭘까요? 뭘 받아와야 되죠? 그렇죠.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 레디, 그다음에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 레디 이미지 두 개를 받아옵니다. 자, 레디면 안 돼요. 위에 레디하고 이름이 똑같으니까 빨간색으로 나온 거는 레디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레디, 이미지, 레디, 이미지 두 개 하죠. 그냥 이렇게. 뭐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합시다. 아니야, 레디 이미지하고 레디 탭 하죠. 레디 탭 헷갈리지 않게. 뭐 둘 다 같이 묶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게임이 시작될 때 시작하면 이 두 개를 꺼줍니다. 꺼주는 거 알려줄게요. 자, 그래서 끈다. 어떻게? 레디 이미지를 액티브가 있습니다. 이 액티브가 끈다, 킬다 때 쓰는 거예요. 즉 우리가 체크박스를 하는 게 바로 액티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액티브를 폴스로 만들어주면 꺼지는 거고요. 반대로 킬 때는 액티브를 트루로 해주면 켜집니다. 근데 이건 액티브가 지금 옛날 버전이라서 옛날 책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파란색 나왔어요. 돌아가긴 돌아가요. 근데 올라가면 deprecated, 즉 없어졌다 라고 나옵니다. 뭘 대신 써야 되는지 나오는데요. 올라오면 set active로 바꿨어라 라고 적혀있습니다. 영어로. 그래서 점 set active. 자, false, ready 똑같이 ready 탭도 set active, true. true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false. 둘 다 꺼야죠. 자, 저장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 누르면 시작하면 죄송합니다. 저기 안 넣어놨어요. 자, 게임 매니저에다 넣어놔야죠. 에러 나오는 거는 에러
레디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 눌러보고 시작하면 UI가 멋대가리 없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UI 사라지죠? 즉 액티브를 꺼버리면 당연히 그 UI를 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오브젝트를 꺼지는 거기 때문에 렌더링도 사라집니다. 자, 멋대가리 사라진 거 이제 멋있게 할 거예요. 자, 보세요. 멋있게 하는 방법 알려줄 겁니다. 자, 멋있게 뭐라 할 거냐면 딱 시작하면 바로 툭 사라진 게 아니라 알파를 먹으면서 몇 초 동안 쓱 하면서 사라질 거예요. 쓱 하면서. 자, 알파 값을 자, 여러분들 뭐 아트 출신도 있으니까 자, 지금의 제 알파 값은 얼마죠? 100? 100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포토스 알파 값은 0에서 100이죠? 아, 미안하다. 이게 보통 프롬 쪽에서는, 이게 그래픽 쪽에서는 0에서 250으로 쓰고요. 그리고 보통은 0에서 1로 씁니다. 0.0이냐, 1.0이냐, 이렇게 쓰게 돼요. 0.0에서 1.0이냐, 혹은 0에서 255냐, 이렇게 씁니다. 뭐, 포토샵은 100이죠. 죄송해요. 그거는. 제가 포토샵을 안 써서. 자, 그래서 보통 우리는 0에서 1이라고 씁니다. 혹은 0에서 255라고 써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자, 우리가 레디를 한번 선택해보고요. 중간에 스프라이트 렌더에 보면 컬러가 있습니다. 스프라이트 렌더 컬러가 있죠. 컬러를 클릭해서 보면 밑에 알파가 있어요. A가. 그래서 이거를 조정해보면 투명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잠깐만, 이거를 하기에는 좀 스프라이트 렌더로 붙어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할 수 있을라나? 자, 이걸 변경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알파 값을 제가 여러분한테 과제를 주려고 하다가 약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선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자,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레디 이미지의 저 객체의 스프라이트 렌더러의 컬러 값을 갖고 와서 변경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저 구조잖아요. 레디의 스프라이트 렌더러의 컬러 값. 우리 항상 했던 거잖아요. 그 오브젝트를 갖고 와서, 오브젝트의 컴포넌트를 갖고 와서 거기에 컬러 값을 변경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둘 다 갖고 왔으니까 레디 이미지에 get 컴포넌트 여기서 쓰습니다. get 컴포넌트 쓰는 이유는 앞에 뭐뭐 점이 없을 때는 자신의 컴포넌트고 앞에 오브젝트가 있고 그 점이면 오브젝트의 컴포넌트를 갖고 오는 거예요. 뭐뭐의잖아요, 점이. 그래서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컬러가 있어요. 컬러에 알파가 있습니다. 이 값을 변경하면 되긴 해요, 사실은. 이 값을 1에서 0으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일시향되면 1에서 0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 하려면 이제 iTwin도 좀 써야 되고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좀 있어가지고 이걸 바로 할 수가 없겠다. iTwin에 컬러가 될라나? 컬러. 잠시만요. 이걸 한번 써볼게요. 이게 좀 방식이 달라가지고 GUI가 아니어서 될지 안 되겠지 모르겠다. 우리가 쓸만이 좀 다르게 해가지고 PT하고요. 제가 이거만 잠깐 테스트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되네. 자, 여러분 이제 이걸 쓸 겁니다. 자, 액티브를 끄는 방식이 아니라 끄면 한 번에 딱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iTwin을 사용할 겁니다. 자, 밑에 코드 짰지만 다시 알려드릴게요. 되는지 테스트 해볼고. 자, 이미지를 액티브를 끄는 게 아니라 우리 알파를 먹으면서 없앨 거예요. 자, 그러면 1에서 아까 전에 우리 알파가 보통 여기서 255에서 0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250에서 0으로 가는데 일정 시간만 바로 툭 250에서 0이 한 번에 딱 내려가면 없어지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아까처럼. 그럼 250에서 0까지 일정 시간 동안 움직여요. 그렇죠?
자, 어떤 값까지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인다. 이걸 유용하게 편하게 쓰는 거 바로 트윈입니다. 아까 우리가 트윈 값은 셀카에 됐었지만 이런 값이 원래는 어떤 값을 이동할 때 몇 초 동안 시간 동안에 어떤 방식으로 변경할 거냐 이게 바로 트윈입니다. 사실은 두 개의 값이라고 했잖아요. 트윈이. 자, 그래서 우리는 알파 값을 1에서 0으로 바꿀 겁니다. 이걸 몇 초 동안 할 거예요. 이게 트윈이에요. 자, 그래서 트윈을 활용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코드를 짜면 복잡한데 트윈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Twin 갖고 오고, 자, iTwin에 미리 만들어둔 함수들이 많은데 컬러 값을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 컬러가 있는데요. 컬러 프롬, 컬러 투, 컬러 업데이트 세 개가 있는데 컬러 프롬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값을 갖고 오는 거고, 즉 어떤 값이든 간에 이 값까지 와라라는 거고, 이 값을 변경하라는 거고, 투는 저값까지 가라. 현재 값에서 저값까지 가라는 뜻입니다. 컬러 투. 우리는 알파가 그러니까 값이 사실 1이에요. 프롬 쪽에서는 컬러 값은 1에서 0 사이로 봅니다, 보통은. 그래서 255가 1이에요. 1이 원래 우리 생각 흰색입니다. 네, 원래 색깔 그대로 두고 알파만 0으로 줄일 거잖아요. 그래서 1에서 0으로 바꿀 겁니다. 그게 마지막 채널의 RGBA입니다. 예. 자, 그걸 바꿀 거예요. 그래서 컬러 2를 쓰고요. 무엇을? 타깃이 나오죠, 첫 번째. 타깃은 ready 이미지를. 자, 두 번째 인자로 보면 인자가 뭐가 들어가냐면 컬러하고 타임 값이 들어갑니다. 타임 값은 우리 아까 해봐서 알 거고요. 컬러 값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어떤 값으로 넣어줄 거냐? 컬러 값을 만들어주니까, 자, 이걸 내려보면 값 3개가 있는데 이거는 화살표 누르면 나와요. RGB가 있고요. RGBA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알파를 쓸 거니까 RGBA를 쓸 거예요. 그래서 1, 0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딴 색깔은 그대로 두면서 알파만 빠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할 거냐? 0.5초라고 할게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컬러 2, 레디 이미지가 아니라 레디 탭도 같이 그렇게 사라질 거니까 레디 탭도 넣어주고 컬러 0 시간은 0.5초입니다. 이러면 끄는 게 아니라 알파가 사라질 거예요. 자, 그럼 화면상에 안 보이는 건 똑같죠? 자, 그래서 플레이 한번 눌러볼게요. 자, 플레이 눌러보고 터치를 하면 알파가 투명해지면서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요. 다들 여기까지 됐었죠? 자, 다음 가져갑니다. 이제 UI 기본을 만드는 방법. 사실 UI 기본은 벌써 알겠지만 다른 일반 오브젝트 처리한 거 별로 다른 바가 없습니다. 일반 오브젝트하고 비슷해요. 물론 또 다른 UI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방식에서는 그냥 일반 오브젝트하고 이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그걸 해주는 것 뿐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화면 앞에 붙는 UI가 아니라 그냥 2D 게임이니까 2D 공간에 UI를 띄워도 사실 똑같은 개념이 돼서 그냥 올리는 거예요, 사실은. 3D 게임에서는 인식을 띄우는 게 아니라 하면 뿌린 UI 방식이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UGUI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지금 그 방식은 아니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 연출을 위해서 2D 게임 바로 UI 올리는, 근데 옛날엔 다 이 방식 썼어요. NGUI도 이 방식이에요, 사실은. NGUI라고 가장 많이 쓰는 GUI 라이브러리도 스프라이트 렌더링을 이용해서 UI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이에요, 사실은. 자, 이 방식도 있고요. 나중에 딴 방식도 있는데 이번에 할 건 여러분한테 좀 어려운 과제를 내줄 거예요. 자, 지금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피니시 윈도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올려볼게요. 자, 레디하고 피니시 윈도우 올려보면 GUI 역시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스코어하고 베스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좀 뺄게요. 화면 앞으로 나오게. 자, 스코어하고 베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 오버 화면이 있습니다. 게임 오버가 있어요. 역시 GUI 땡에서 올려놓으면 게임 오버 화면이 살아서 안 보이는데 여기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게임 오버 좀 올릴게요. 이렇게 뭐 게임 레디 보이는데 올려도 돼요, 사실은. 나중에 게임 끝나면 게임 두 개가 동시에 뜨는 건 아닐 테니까 오면 돼요. 자, 게임 오버하고 저 화면은 밑에 찍는 피니시 윈도우하고 게임 오버는 사실상 나중에 게임이 종료될 때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저 두 개는 같이 다 붙어 다니니까 하나 묶어버릴게요. 하나 묶기 위해서 empty를 또 하나 초과합니다. create empty 하나 만들게요. 이 폴더처럼 쓸 수 있죠. create empty 만들면 0으로 다 위치를 00 바꿔주고 게임 오버와 피니시 윈도우를 여기다 붙이고 얘 이름을 게임 오버 GUI라고 만들어 줄게요.
위에 건 레디 GUI하고 게임 오버 GUI죠. 자, 이걸 껐다 키면 이런 식으로 게임 오버 화면입니다. 자, 미션이 뭐냐면, 자, 여러분, 이제는 이 두 개를 껐다 켤 필요 없고, 얘가 위에 부모잖아요. 우리가 폴더에 파일 두 개가 있어요. 이 파일을 옮기면, 이 폴더를 옮기면 파일은 놔두고 폴더만 가나요?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이건 폴더입니다, 사실. 즉, 폴더를 삭제하면 파일도 삭제되죠. 이 폴더를 액티브를 껐다 키면 밑에 것도 당연히 껐다 켜집니다. 그렇죠? 지금 이걸 껐다 켜보면 밑에 거 사라진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폴더라고 했잖아요. 이 폴더를 선택하고, 위에 게임 오버 GUI를 선택하고, 이걸 이동하면 같이 움직이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 폴더 구조니까. 이걸 하이라키 구조라고 그런다 그랬죠. 부모 자식 구조. 자, 이렇게 당연히 이게 있습니다. 위치를 다시 영역을 바꿔버릴게요. 그리고 이걸 껐다 키면 당연히 날아갑니다. 자, 디폴트는 이게 꺼져 있겠죠. 게임 시작하기 전에는 당연히 꺼져 있을 겁니다. 생겼으면 안 되니까. 자, 이거를 게임이 끝날 때, 자, 미션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캐릭터가 죽었을 때 얘를 올릴 겁니다. 그렇죠? 캐릭터가 죽을 때 얘를 생성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하면 만약에 게임 오버가 됐어. 게임 오버 되면 툭 나와. 잠깐만요. 툭 나와. 이래 돼요. 가장 멋이 없죠. 우선 멋을 추구합니다. 자, 여기서 미션은 뭐냐면 응용입니다. 게임 오버할 때 제가 알파를 먹으면서 나오면 해봤으니까 이건 쉬워요. 약간 어려운 거 줄 거예요. 게임 오버할 때 얘가 밑에 있다가 위로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밑에 있다가 위로 쓱 올라옵니다. 자, 이건 당연히 뭘 사용해야겠어요? 트윈을 사용해야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게임 오버 화면을 봅시다. 힌트를 줄게요. 게임 오버 화면을 화면을 켰을 때, 오버 화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시작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아니, 여기 있어도 됩니다. 뭐, 나중에, 무브 2라든지, 우리 코이스 2, 뭐, 프롬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컬러 2는 뭐냐면, 컬러 2는 현재 컬러에서 이 컬러로 가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위치로 이동할 거잖아요. 위치로 이동하면 뭐가 있을까요? 포지션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컬러가 있으면 포지션도 있겠죠. 그럼 포지션도 역시 포지션 프롬과 2가 있습니다. 2는 다시 한번 할까요? 2는 현재 위치에서 가는 거랬어요. 프롬은 딴 데서 현재 위치까지 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때 밑에 있다가 위에 현재 위치까지 올라면 프롬을 쓰면 되죠. 밑에 있는 위치에서 프롬을 쓰면 현재 위치까지 올라올 겁니다. 즉 2는 엔드 값을 알려주는 거고 프롬은 시작 값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위치로 오는 거예요. 내가 설정한 위치로. 이게 힌트입니다. 게임이 끝나고 오버가 되면 게임 오버 화면을 밑에서 위로 올라오게 만들어 보십시오. 이 두 화면을. 뭐 시작은 꺼져 있다가 나중에 액티브 하는 것도 응용해야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배웠던 거 응용입니다. 가장 간단한 응용 중에 하나예요. 자, 움직일 때 밑에를 받으면 상대 위에를 맞으면 2번 나와요. 그렇죠? 왜 2번 나올까요? 그렇죠. 2번 닿을 때마다 게임 오버가 호출 2번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 해서 UI가 없을 때는 몰랐으니까 상관없는데 지금 그걸 IT 호출을 2번 하는 거잖아요. 위에서 부딪힐 때 1번, 떨어질 때 또 부딪힐 때 1번. 자, 그럼 1번 부딪히면 두 번째는 적용이 안 되는 게 맞겠죠? 그렇겠죠? 안 되게 해보세요. 이거 참고로 코드 한 줄입니다, 이거는. 우리 배운 중에 있어요. 함수를 2번 호출 안 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4주, 지금 5주 동안 배운 게 거의 모든 게 핵심이에요, 사실.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핵심들 잘 응용하고 붙이시면 게임을 만들 때 뭘 하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계속 그거 응용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했던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지우고 제가 할 건데요. 자, 해볼게요. 여러분들 했던 거 아마 거의 똑같을 겁니다. 자, 그대로 할게요. 자, 우선 무엇을 게임 오버 GUI를 그것도 거기 부모가 있죠. 그래서 부모만 있으면 된다 그랬죠. 따라올 테니까 그래서 public 게임 오브젝트 게임 오버 GUI를 바꿔요. 우선 외부의 거 타겟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게임 오버가 되면 첫 번째 지금 보면 비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부터 시켜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화면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리 움직여봤자 화면이 안 보이겠죠. 그래서 활성화부터 시켜줍니다. 그래서 게임 오버 GUI를 표시한다. 그래서 게임 오버 GUI 해가지고 set active true 해서 활성화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IT를 이용해서 move를 시킵니다. 자, move from 현재 위치로 와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걸 타겟을
게임 오버 GUI 어디서부터? 이 벡터 3를 만들어서 밑에서부터 마이너스 3 정도로 해놓을게요. 시간은 1.0초 정도. 자, 그러면 끝입니다. 세 줄이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걸 해주면 플레이하면 죽음이 나온 건 됐습니다. 근데 두 번 나오죠. 왜 두 번 되냐면 이 함수 자체가 호출이 두 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임 오버가 부딪힐 때마다 호출되기 때문에 두 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함수를 한 번만 호출하면 돼요. 이거 우리가 했습니다. 이것도 한 번 호출하는 거. 자, 엔드가 폴스일 때 폴스에다가 이게 들어오면 무조건 true가 되죠. 그럼 두 번째 들어오면 엔드가 true이기 때문에 얘가 엔드가 true일 때는 실행 안 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거 저번에 우리 업데이트 할 때 두 번 들어왔을 때 하는 부분 해봤습니다. 응용이에요. 그래서 if 엔드가 true면 return 시키면 두 번 호출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번 시간에 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if가 엔드가 폴스일 때는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올 때는 엔드가 이미 true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true가 돼 있으면 리턴 돼버리기 때문에 실행 안 돼. 리턴 이하는 실행 안 된다 그랬죠. 그 경우는. 그래서 if 지금 만약 엔드가 true이면 실행 안 돼. 이것도 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다 배웠던 걸 응용하고 붙여보니까 처음에는 선인장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새 움직이는 거 그게 다였지만 똑같은 걸 똑같이 응용하면 몇 개만 정도 응용하니까 UI도 되고 이것도 다 똑같아요. 이제는 사실 이것만 계속하면 게임 완성되는 거예요. 게임 완성이라는 건 이 기본을 계속하면서 여기다 응용하다 저기다 응용하다 저기다 응용하다 하는 거예요. 비행기 새 응용하니까 새가 되는 거고 뭐 그래서 게임 충돌을 응용하면 충돌이 되는 거고 지금 UI 응용했다면 U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죠. 원리가 중요한 거라고. 원리만 이해하면 자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처음에 4주 전만 해도 이 코드 갖다 주면서 이거 코드 설명해봐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됐을 거야 하나도. 이 대체 뭔 코드냐고 이거 뭐 아무 문도 아니고 이해를 못하죠.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하나 짜보니까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왜 있는지 이해하게 되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 여러분 나중에 딴 데서 구글이나 딴 데 코드 갖고 왔을 때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코드가 딱 전체로 아무것도 모르실 때 딱 봤으면 오디오 소스는 뭐고 i2는 뭐고 캔슬 이모크는 뭐고 엔드를 왜 이거 트루 시키지? 이런 얘기 물어봤을 텐데 한 단계에서 만드는 거 알잖아요. 모든 코드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코드 구글을 보든 딴 상황 짠 코드를 봐도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지원하신 분 중에 프로그래밍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지원하신 분도 있고 프로그램 코드를 좀 보고 싶어서 지원하신 분도 있는 것도 알아요. 똑같습니다. 모든 원리는 다 이걸로 시작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알고 보면 아 이거 엔드를 왜 이렇게 썼는지 엔드를 왜 트루 시켰는지 아 이거 뭔지 알겠다. 이게 좀 더 복잡해지고 또 다른 클래스가 추가되긴 하겠지만 원리는 다 이겁니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이거에 대한 응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 플립하고 완성까지 갈 건데요. 자 이제 엔드하면 충돌을 할 때 두 번 뜨는 것도 끝났을 겁니다. 이제 해결됐을 거예요. 한번 해보죠. 확인해봐야죠. 항상 실행해보고 위에서 부딪혀봤을 때 한 번만 뜨는 거 이제 확인됐습니다. 다 됐죠? 자 여기 보면 스코어하고 베스트 점수가 있어요. 이제 이것만 채우면 끝나요. 자 근데 또 하나 스코어하고 베스트부터 하기 전에 게임을 다시 하고 싶어. 그러면 껐다 켜야 되죠. 이게 휴대폰 모바일 게임이라 생각합시다. 게임을 했어. 죽었어. 게임을 껐다 켜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우리가 죽었으면 죽은 상태에서는 클릭을 하면 죽은 상태 클릭하면 새가 점프가 돼야 될까요? 아니죠. 죽은 상태 터치하면 게임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게임이 다시 시작하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거 알려줄게요. 자 게임 오버가 됐어. 그럼 업데이트로 갑니다. 체크는 항상 업데이트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럼 게임 오버 됐을 때 이 상태에서 이제 배운 것도 응용입니다. 이때 만약에 if에서 end가 true가 돼 있다면 이 게임은 지금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end인지만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게임을 재시작한다. 게임이 끝났으면 터치하면 재시작한다. 주석이 더 길어. 코드보다 이제는. 자 그러면 왜냐면 게임이 끝났으면이라는 거 게임이 끝났으면 if가 들어가겠죠. if고 뭘 판단하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뭘 true false 판단하죠? 그렇죠. end를 판단하면 되죠. end가 true면 게임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씬을 다시 재로딩 해버릴 겁니다. 이 씬은 재로딩 할 수 있어요. 씬을 다시 재돌려가면 게임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와 똑같아요. 즉 처음 플레이 버튼 누른 거와 똑같아요. 처음 껐다 킨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씬 잠깐만 씬 매니저 아니었나? 뭐였더라? 씬
잠깐 씬 다시 하는 게. 이는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 죄송합니다. 네, 기가 안 났다. 씬을 다시 시작한 게 유진으로 신 매니저. 그렇죠. 저도 그 씬을 치는데 왜 안 나왔지 그랬어. 씬이 있는데. 씬 매니지. 자, 여러분, 제가 이것도 하나 알려줄게요. 용한 팁 하나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C 매니저를 쳤는데, 내가 C 매니저인데 안 나오는데, 자, 이런 거 보세요. 예제 코드를 다 보다 보면, 예제 코드 따로 치거나,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자, C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했던 말이지만, 저도 C 매니저 쳤는데 안 나와요. 밑에 안 나오죠. 왜 안 나오지? 위에 유징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팁을 알려줄게요. 나는 이제 알아. 책을 봤더니만, 아니면 뭐 보고 있는 코드니까, C 매니저가 있는 건 알아, 분명히. 그래서, 그럼 오케이, 무시하고, C 매니저를 쳐요. 그럼 당연히 빨간 줄 나오겠죠. 왜? 못 찾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 그럼 C 메이저라는 걸 난 분명히 봤는데 분명히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 들었고 수업 시간에 들었어. 근데 치니까 안 나와. 그럼 유징을 하라 그러는데 유징 뭘 하는지 기억이 안 나. 알려줄게요. 밑에 전구 모양 나오죠. 비주얼 스튜디오 전용입니다. 전구 모양 클릭하면 유징 C 메이저 자동 추가해 줍니다. 이걸 누르면 저 위에 추가가 돼요. 그럼 이제 색깔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걸 썼는데 위에 꼭 뭘 추가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거 비주얼 스튜디오 자동으로 해줘요. 딱 치면. 자, 씬 매니저에 가보셔가지고 로드 씬을 눌러줍니다. 로드 씬 0. 자, 로드 씬 0은 0번째 씬을 로딩하라는 건데 우리 지금 씬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 씬이. 그러니까 그래서 0번째가 씬입니다. 우리가 지금 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씬입니다. 이 씬 다시 로드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다시 끄고 다시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한 줄이 다예요. 그래서 저장하고요. 맞다. 죄송합니다. 빠졌네요. 이제 빠졌네요. 자, 엔드고 그다음에 맞아. 이걸 빠지면 안 되겠죠. 인풋 겟 마우스 버튼 다운이죠. 겟 마우스 버튼 다운 0. 이제 이 코드 보실 줄 알죠? 엔드고 왜 인풋 겟 마우스 버튼 다운 이제 터치하실 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씬을 다시 로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 눌러보고요. 자, 죽어보고요. 죽었어요. 그거 다시 클릭하면 씬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이제 맨 처음부터 다시 돌아와요. 저 코드 한 줄로 게임 재시작하는 것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게임 오버 UI 보면 스코어하고 하이 스코어 적는 게 있었어요. 자, 씬 다시 로딩하는 것까지 했어요. 우리 여기까지 하면 이제 게임 끝입니다. 이거 플레이포드 오늘 딱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자, 하이 스코어는 그러니까 위에 스코어하고 하이 스코어가 있어요. 스코어는 우리 이미 알고 있어. 우리 맨 화면 위에 있고 게임 매니저가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걸 출력하면 됩니다. 그럼 하이 스코어는 지금 현재 하이 스코어가 아니죠. 내가 앞에 했던 것 중에 제일 점수가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이스코어는 세이브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안 했던 우리가 휴대폰이든 PC든 게임 만들면 저장 가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존의 점수를 저장해서 제일 높은 점수가 50점이야. 내가 지금 그전 점수가 높냐 안 높냐? 아니면 최고 점수가 얼마냐? 당연히 저장돼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폰을 껐다 키든가 게임을 끄면 날아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세이브하는 기능도 데이터를 세이브하는 기능까지 배울 겁니다. 거기까지 하면 이제 마지막이 끝나는 거예요. 자, 우선 그걸 위한 UI부터 우선 만들어 볼게요. 왜냐면 출력하려면 텍스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작업을 위해서 얘를 잠깐 킬게요. 켜야지만 작업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위에 GUI를 잠깐 꺼놓을게요. 작업하기 위해서. 나중에 실제는 다시 원래대로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하기 위해서 껐다 켜는 거예요. 자, 스코어하고 베스트가 있습니다. 이 앞에 스코어는 현재 점수고요. 자, 사실 요 위에 있는 이 점수와 같은 거죠. 베스트는 저장된 최고 하이 스코어를 만들 겁니다. 우선 UI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UI에서 create 3D 오브젝트 쭉쭉 가고 UI가 있습니다. 이 UI에 텍스트를 가면 UI 텍스트가 될 텐데 캔버스가 되겠지? 그렇죠. 이건 안 돼요. 잠시만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우리 UGI를 안 쓰고 스프라이트 쓰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UI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거 배우고 나중에 UGI 쓰는 방법도 배울 거예요. 우리는 이 방식도 있고요. 유니티 제공한 UI 쓰는 방식도 있는데 사실 이게 옛날 방식이고 UGI 쓰는 건 요즘 방식입니다. 자, 근데 이거 우선 옛날 방식 해보고요. 자, NGI 쓰면 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UI를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박스 추가할 거라서 create empty를 하나 추가합니다. 빈 오브젝트 위치 000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걸 뭘로 할 거냐? 텍스트 스코어. 텍스트 스코어라고 하나 만들고요. 하나 또 더 만듭니다. 자, 우선 하나만 만들어 두죠. 하나 만들어 두고 나 복사했으면 되겠다. 자, 여기다가 텍스트를 출력할 건데 텍스트 출력하려면 위에는 그림을 출력할 때는 우리는 스프라이트 렌더러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했어요. 그럼 텍스트 렌더러도 있을 겁니다.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add 컴포넌트 가보면 텍스트를 쳐보면 텍스트, GUI 텍스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디폴트로 이 모양은 우리가 사용하는 요즘 나온 텍스트고 이거 옛날 텍스트 방식입니다. 텍스트 메시 방식으로 갈게요. 자, 텍스트만 하고 글씨를 써보면 뒤에 글씨가 찍히는 걸 화면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은 간단하게 10 정도 적어놓고 왜냐면 이거 위치를 확인해 보려고요. 앞으로 당겨옵니다. 자, 그래서 스코어 위치에 맞춰야 되잖아요. 사이즈가 너무 크죠? 그래서 사이즈를 좀 줄일게요. 0.5, 0.5 더 크네. 0.3, 0.2, 0.2 너무 작나? (0.3) 정도로 하겠죠. 0.3, 0.3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코어 자리에다가 갖다 놓을게요. 대충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위치를 맞춰 두시고요. 그래서 폰트나 이런 것도 바꿀 수 있어요. 컬러도 바꿀 수 있고 폰트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원한다면 폰트를 이런 식으로 폰트 바꿀 수도 있어요. 이 폰트를 한번 바꿔볼게요. SLK 스코어. 자, 여기서 폰트를 선택하셔 가지고요. 폰트 있는데 옆에 동그라미 그림 이걸 눌러서 가지고 그럼 폰트 종류가 나옵니다. 설치된. 그래서 SKL, 스퀘어 이런 걸로 할게요. 약간 도트 폰트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크기를 더 줄여야겠네요. 0.1, 0.1 너무 작다. 0.2, 0.2 정도로. 오케이, 0.2, 0.2 정도 해서 위치를 대충 맞춥시다. 얘가 스코어고요. 됐죠? 그럼 모양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거 복사할게요. 누르고 복사키는 컨트롤 D라 그랬습니다. 컨트롤 D로 복사 나오고요. 얘를 이름 바꾸죠. 텍스트 하이 스코어. 그리고 얘를 약간 밑으로 내릴게요. 얘는 하이 스코어는 밑에 베스트에 나와야 되니까. 오케이. 얘는 이제 게임 오버 GUI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U 마크를 하나 붙일게요. U는 뭐냐면 얘가 하이스코어를 갱신하잖아요. 그럼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게임한 게 하이스코어를 넘었어. 그럼 표시해주기 위해서 U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U도 여기 밑에 있는 U 모양이 있는데요. 스프라이트에 U를 올려서 게임 오브 GUI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위치를 옮겨주시고요. U가 이렇게 있죠? U를 어디다 붙이냐? 옮겨서 스코어 약간 왼쪽에 이쯤에 나타나면 예쁘겠죠? 디자인 감각은 저한테 기대하지 마시고요. 저는 프로그래머입니다. 자, 그래서 U를 대충 여러분 보기 좋은데 붙여주세요. 자, 모양을 하면 이제 게임 오버 점수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기다가 값만 채워넣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저 U는 평소에는 꺼져 있다가 하이스코어 딱 통과할 때만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거는 뭐 디자인의 영역이니까 뭐 잘하실 것 같은데.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원래대로 작업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게임 오브 GUI를 이제 세팅 다 했으니까 끄고요. GUI를 다시 켜줍니다. 원래 GUI를 켜줄게요. 그래야 게임이 제대로 되니까. 자, 3개가 있습니다. 이제 추가에 3개 했어요. 텍스트 스코어, 텍스트 하이 스코어, U. 세 가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 매니저로 돌아가서요. 게임 오버 될 때 점수를 표시한다. 점수를 여기다 표시합시다. 자, 첫 번째. 이제 익숙하겠지만 3가지가 필요합니다.
텍스트 스코어, 텍스트 하이 스코어, U 세 가지는 필요해요. 우리가 제어해야 되는 거죠. 제어하는 거면 이제 익숙하죠. 이제 퍼블릭을 올려서 받으면 되죠. 제조 타겟이 필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또 올라갑니다. 여기서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가 아니라 우리가 뭐 받을 거냐면 우리 컴포넌트를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배웠죠. 바로 컴포넌트 이름 적으면 컴포넌트 바로 받아온다 그랬죠. 자, 그럼 우리가 적을 건 사실 오브젝트가 아니라 텍스트 메시지의 텍스트잖아요. 그렇죠? 그럼 텍스트 메시지를 받아옵시다, 우리. 그러면 한 번에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가 아니라 텍스트 메시지를 받아오는 방식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땡겨서 하면 텍스트 메시지를 받아오는 거죠. get 컴포넌트 텍스트 메시지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역시 했던 겁니다. 기억나죠? 여러분들 바로 받아오는 거. 계속 응용 단계예요, 우리가 진짜. 얘는 뭐냐면 스코어 텍스트는 위에 쓰니까 스코어 게임 오버 GO 게임 오버 스코어라고 합시다. 그리고 하나 더 텍스트 메시 게임 오버 하이 스코어.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퍼블릭에서 이거는 게임 오브젝트예요. 액티브 켰다 할 거라서 U는 텍스트 내용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게임 오버 U. 자, 이렇게 세 개를 받아올 겁니다. 스코어, 하이 스코어, U. 자, 됐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점수를 표시하려면 첫 번째 게임 오버 스코어의 텍스트를 바꾸면 됩니다. 텍스트는 게임 메이저에 텍스트 저장하고 있죠, 다행히. 그 스코어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역시 저번처럼 하면 이거 했을 텐데 바로 안 들어가죠. 왜? 이건 문자열이고 이건 숫자라서요. 이때 썼던 함수가 그렇습니다. 예, 잘하시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응용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제가 UI나 이런 붙이기 어렵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나머지는 계속 반복이에요, 사실은. 했던 건 또 쓰고 했던 건 또 쓰고 그래요. 자, 텍스트를 표시했어요. 두 번째, 이제 하이 스코어를 표시해야 돼요. 하이 스코어를 표시한다는 얘기는 저장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이 스코어를 넘었으면 그 값을 넘었으면 그 하이 스코어를 내가 다시 저장해야 돼요. 이 값을. 약간의 조작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저장과 세이브와 로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값을 갖고 와 볼게요. 자, 플레이어 프리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플레이어 프리팹이라는 클래스가 플레이어 프리팹이라고 하는데 플레이어 프리페런스 이런 것도 하는데 뭐냐면 저 값이 바로 저 클래스가 하는 저게 하는 일이 어떤 값을 저장하거나 갖고 오는 역할을 하는 클래스입니다. 제가 그걸 담당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세이브나 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et int를 하면 이 어떤 키 값으로 저장된 값을 갖고 옵니다. 뭘 할 거냐? 우리는 하이 스코어로 저장된 값을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int score 이거 할게요. int score 하면 똑같으면 안 되겠죠? int high score 스코어를 쓰니까. 자, 이렇게 되면 값을 갖고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질문. 게임을 제일 처음 시작하면 저장된 값이 없잖아요. 그럼 값을 지금 에러 하지 않나요? 아니요, 에러 안 납니다. 저장된 값이 없으면 0을 리턴해 줍니다. 그냥 get int, 즉 정수형의 기본형은 0입니다. 그래서 없으면 0이 나와요. 그럼 괜찮아요. 우리 어차피 하이스코어가 0인 거는 처음 시작해서 하이스코어가 0인 거는 정상이잖아요. 이상 없잖아.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이스코어를 처리를 합니다. 자, 뭘 하냐면 하이스코어를 적어줍니다. 이따가 게임 오버 하이스코어 점 텍스트는 하이스코어의 toString. 자, 이 부분까지는 이제 어렵지 않게 이해하시겠죠. 점점 이 코드 내용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서 여러분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긴 코드를 본다 그러면 겁내지 마시고 조금씩 쫓아서 보시면 아, 이건 이 내용이고 이건 이 내용이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짠 코드도 어느새 이렇게 길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하이스코어가 크냐 작냐 표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if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if 현재 스코어가 로드된 하이스코어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 하이스코어를 내 현재 스코어 값으로 바깥쪽에서 다시 저장해줘야 됩니다. 저장하고 로드하는 건 아까 플레이어 프리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플레이어 프리팹에
아까 get이었으니까 이번에 get 반대는 set입니다. set int 하면 키값과 밸류를 넣으라고 나옵니다. 항상 가로치면 설명이 나와요. 첫 번째는 키값은 바로 저 위에 있는 값과 같은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저장하는 값의 키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으로 구별할 수 있는 식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해서. 내가 저장하고 싶은 게 하나만 저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게임을 만들면. 여러 개를 많이 저장하고 싶잖아요. 그때 이게 그 저장된 값의 네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식별자 이걸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키 값으로 저장된 값을 갖고 와라는 뜻이고 이 키 값으로 이 값을 저장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이스코어가 아니라 뭐 HS라고 적어도 되고 흔하게 A라고 적어도 되고 흔하게 B라고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근데 자기가 구별하기 쉬운 게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이스코어라고 적는 거지. 얘는 특별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박민근 적어도 되고요. 그러면 한글로 하이스코어 적어도 됩니다. 그냥. 그 값을 이게 키 값을 저장하겠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근데 그러니까 저장하는 값하고 로드하는 값이 다르면 안 되겠죠. 그러면 갖고 오는 값하고 넣는 값이 다르니까 안 되겠죠. 자, 그래서 int를 넣고 어떤 값을 넣을 거냐? setint를 현재 값, 스코어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 내가 만약에 하이스코어를 통과하면 넘으면 이 값이 하이스코어로 저장될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읽을 때는 이미 저장된 값을 갖고 올 겁니다. 그리고 이때 내가 하이스코어 통과하면 이때 u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u가 아니라 위에 게임 오버 u가 있었죠. 이때 보여준다. 보여주는 건 뭐였죠? set active true를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if else도 전에 배웠습니다. 이 조건이 아니면 즉 내 점수가 하이스코어를 안 넘었어요. 그럼 u가 나오면 안 되겠죠. 이때는 set active 물론 저 밖에서 그냥 꺼놔도 돼요. 사실은 이건 좀 더 다른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밖에서 아예 꺼버리면 위에 코드만 작동할 때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아까 게임 오버하면 하는 뜻이 나는데 그냥 밖에서 안 끄고 코드 내에서 제어하는 또 다른 방법을 또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때는 셀렉티브 true로 하면 켜지고 즉 점수가 하이스코어를 넘으면 켜지고 하이스코어 안 넘으면 꺼져. 맞잖아요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 작업을 해놨어. 그러면 지금 우리 머릿속으로 다 상상하면서 다 만들었어요. 로직을 만들었어요. 이게 프로그램 하는 일이에요. 머릿속에 모든 걸 다 상상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됐는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 그냥. 실행을 이제 컴파일 타임을 기다려 보고요. 실행을 시켜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0점인데 1점, 2점. 잠깐만요. 아, 저거 이렇게 에러 나오면 unsigned 나오면 뭐라 그랬죠? unsigned 할당 안 된 거예요. 이 메시지 나오면 넣어줘야죠. 제가 깜빡한 건데 게임 매니저에 넣어줘야죠. 스코어, s코어, u. unsigned 나오면 이제 저거 워낙 많이 나오는 메시지가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unsigned 나오면 아, 내가 뭐 빠뜨렸구나. 그래서 오음님은 저번에 저 메시지 나서 설명까지 해줬는데 이번에 또 카메라를 빼뜨렸죠. 뭐 버드에 카메라에 unsigned 되면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자, 가서 1점, 오케이. 2점 딱 스코어고 2점이고 베스트를 0이야. 그럼 내가 U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된 거 확인했어요. 자, 그럼 내가 다시 실행시키면 하이스코어가 2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한번 바로 죽어보면 하이스코어 2가 되는지 보면 하이스코어 2가 돼 있고 U가 안 나와요. 맞죠? 이게 우리가 의도한 대로 나온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지금까지 마무리했던 거 다 혹시 기억하시면, 그러니까 기억 혹시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다 메모해 두시고 주석 처리해 놓으시고 저장해 놓으시고 다시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더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수업 시간이니까 바로 들었으니까 바로 기억나겠지만 원래 인간의 기억력은 24시간, 그러니까 48시간 못 가요. 그게 과학적이에요, 그거를. 계속 반복해 주지 않으면 금방 잊어먹습니다. 이거 끝나고 까먹으면 다음 주에 월요일 되면 다 까먹어요. 지금은 기억나겠지만 월요일 되면 까먹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계속 보시고 한 번씩 심심하면 만든 코드 한번 다시 보시고 집에 가서 한번 쫙 펼쳐보면서 오늘 작업한 게 이런 것들이었구나. 그리고 주석도 한번 달아주시고요. 설명도 달아보시고 하셔야지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보시면 깨달았겠지만 깨달음 있죠? 우리가 처음에 선인장 움직이고 그다음에 새 움직일 때 코드에서 안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거의 응용 이거 하나 배웠더니만 또 쓰고
이거 하나 배웠다 떴어 하니까 이제 그걸 UI도 붙일 수 있고 사운드도 재생되고 다 됩니다, 사실은.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할 것도 뭐겠어요? 앞으로 하는 것도 역시 여기다가 더 높은 기능 들어가고 게임을 3D로 만들고 캐릭터가 뛰어다니더라도 결국은 이거의 응용입니다, 계속. 그래서 여기까지는 무조건 마스터를 하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스터란 걸 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음 내용도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은 뭐예요? 가로 이렇게 해서 가로 채우기만 바꾸면 돼요. 가로만. 공식이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룰이 있고 기본 룰이 있고 앞에 그 중간에 가로 안만 바꿔주면 이거 이제 3D도 될 수 있고 2D도 될 수 있고 충돌 체크도 되고 다 됩니다. 앞으로 할 내용은 다 그거예요, 사실은. 남은 6주 동안은 이걸 응용하면 뭐가 되는지, 이걸 응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 이상 안 올라가요, 난이도가. 자, 다음 시간에 할 거 여기까지 한 건데 꼭 여러분 다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아까 미리 보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 자, 여기까지 게임 완료됐습니다. 끝이에요. 플레이보드 끝났어, 우리. 다 만들었어요. 사운드 나오죠? 하이스코어 저장되죠? 충돌 처리 되죠? 여기서 여러분 적절한 난이도만 만들어서 난이도만 여러분 이제 아까 했지만 자기끼리 만들면 되죠. 적절한 난이도 만들어서 친구한테 보여주면 됩니다. 알죠? 보여주면 끝나는 게 아니죠? 친구한테 시켜줘야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빌드를 해야 됩니다. 배포할 수 있게. 단지 보여주기만 하면 억울하잖아. 카톡에다가 APK를 배포하면 되죠. 이게 메인입니다, 이제. 그 배포하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는 게임 다 만들었으니까 다 만들었어. 나 혼자 유니티로 다 했어. 끝! 이게 아니라 내 폰에 넣어, 최소한 내 폰에 넣어서라도 집에 가서 친구들이나 와이프나 집에서 애기 있으신 분은 애기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자랑해야 될 거 아니야. 아빠가 이런 거 만들어 왔다고. 그렇죠? 뒤에 배경음악에다 뽀로로 깔고 캐릭터 뽀로로 바꾸면 애들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러면. 자, 빌드하는 과정 어떻게 하냐? 다음 주 예고입니다. 빌드는 제가 빌드를 누르고 안드로이드죠? 그 다음에 빌드 누릅니다. 그 다음에 APK 만들 거 내가 플래피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버드 APK 이름 적었습니다. 그리고 빌드하면 빌드 과정이 되고요. 버전이 잠깐만요. 안드로이드 SDK 버전이 없네. 기다려보세요. 잠시만. 세팅을 조금 해줘야 돼. 세팅해줄 부분이 있는데 잠깐 이거 유니티가 업데이트 돼가지고 세팅을 안 했는데 잠시만요. 다음 주에 이거 제가 뭘 보여주려고 그러면 나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 다음 주에 안드로이드 세팅하는 거 알려줄 거고요. 사실 세팅이 되게 완료된 상태면 뭘 보여주려고 싶었냐면 세팅 완료된 상태면 버튼 클릭하잖아요. 그럼 바로 빌드에서 APK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폰이 안드로이드 폰이잖아요. 폰을 꽂아놓잖아요. 이 버튼 한 개 딱 클릭하면 바로 폰에서 실행됩니다. 폰 설치되고 실행까지 다 돼요. 한 큐에 다 됩니다. 유니티의 가장 큰 장점이 원래 이까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인데 다 자동으로 해줘요. 그래도 시간도 한 2, 3분이면 돼요. 2, 3분 딱 되면 폰에 딱 들어가서 게임 딱 실행까지 되고 폰 설치까지 됩니다. 즉 이제 실행되면 뽑고 주변에 가서 보여주거나 실행되면 내 폰에 깔려 있어요, 그게. 이게 안드로이드 빌드 과정이 굉장히 간편합니다. 근데 그 과정까지가 이제 구글의 안드로이드 SDK를 설치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려요. 거기까지만 해주고 세팅만 좀 해주면 굉장히 쉽게 됩니다. 거기까지 하면 배포가 가능해요. 다음 주에는 이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마무리 다 하시고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